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각본 없는 즉석 기자회견 형식이 낳은 화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. 네, 한편 최고 법관에서 피의자가 돼 검찰에서 사법농단 의혹 조사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관 사안까지 이분들과 함께합니다.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,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오셨습니까? 신년 회견이 어제인데 일단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 평 먼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뚝심과 민심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집권 3년 차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그 경제 이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조금 성과가 미흡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보완은 하겠지만 기조는 그대로 갖고 가겠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본인이 대통령 선거 공약에 내셨던 사람이 먼저라는 그 국정 철학을 변함없이 갖고 가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신의 소신을 지켜나가겠다는 뚝심이 돋보인 회견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인데요. 그래서 뭐 지금 그 진보신문 같은 경우는 변화가 두려워도 가야 할 길이라면서 혁신적 포용 국가의 의지를 다졌다고 평가한 반면에 보수신문은 경제가 아프다면서 정책은 안 바꾼다고 약간 비판적으로 또 보는 시각도 있어요. 그런데 관건은 결국 민심 아니겠습니까? 대통령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이 뚝심에 대해서 과연 민심이 어떻게 호응할 것인가인데 저는 민심의 호응 여부는 결국은 성과가 그러니까 그 결과를 규정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.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나름대로 경제 부분의 성과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대통령 뚝심은 상당히 박수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뭐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평화 구도가 정착이 된다고 한다면 한반도가 전쟁 위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하겠죠. 그러나 그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 뚝심이 자칫 오만으로 비칠 수도 있다.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그러니까 이 뚝심에 대해서는 결국 민심이 어떻게 그러니까 호응하느냐 여부가 아마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한 줄 평 해주시죠. 네, 저는 좀 엉뚱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 한 줄 평 이런 생각했어요. 손흥민 선수가 빠진 한국 축구다. 위태로운데요, 그 축구는. 그 이론이 뭐냐면 이제 볼 점유율도 높고 꽤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결정적 한 방이 없는 것 같다.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평을 드리겠습니다.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겁니다. 대통령께서 어저께 말씀하신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경제였거든요. 무려 이제 경제라는 단어가 35차나 들어갈 정도로 제일 방점을 주셨는데 기자들 질의하는 것도 경제에 대한 건 그다지 뭐 없었다. 물론 이제 형식상으로는 좀 새로운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또 대통령께서도 그건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도입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에 대해서 어려움 많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표하셨어요. 표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대통령 그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이영자 현상이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인 자영업자 그다음에 앞에 있는 20대의 일자리 문제 이 문제가 핵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신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. 기자회견문 보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민 경제의 근간이다.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.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장사가 잘 되도록 돕겠습니다. 그럼 어떻게?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서민들이 정말 보고 대통령께서 정말 우리 문제를 저렇게까지 신경 쓰고 계시는구나 라고 해서 대통령께서 지금 당장 안 이루어져도 올 한 해 희망을 갖고 하면은 나아지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줘서 어떤 뭐 지지율도 끌어올리고 국정 동력을 후반기 국정 동력을 이제 삼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수치도 좋고 참 좋은데 그게 좀 아쉽다. 신년 기자회견 화제의 인물이 탄생을 했습니다.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본질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. 김혜련 기자의 질문 정말 단도직입적이었는데 그 질문을 두고 참 말이 많거든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제가 사실은 청와대 출입 기자할 때 2005년도 신년 기자회견할 때 제가 기자단을 대표해서 질문했던 당사자입니다. 그런데 사실은 그 2005년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 제 기억으로 한 10명, 11명 정도 했던 것 같고요. 기자단에서 자율적으로 선정을 했고 그리고 또 선정한 기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그 질문을 조정을 했어요. 서로 겹치지 않게. 수위나 이런 부분. 아니 수위보다는 내용이 겹치지 않도록 주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충 어떤 질문을 할지를 저희들한테 물어봤고
그러니까 질문의 요지 정도는 또 가르쳐 줬죠. 뭐 예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일종의 각본은 아니지만 약간은 좀 짜여진 틀에서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어제 보면서 상당한 야, 대한민국 이 정도까지 이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졌다? 예.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만 그런 생각을 한 줄 알았는데 오늘 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이 지금 뭐 자기가 꼭 해야겠다 싶으면 무릎 뜯어야 하는 것이 기자 아니냐. 그렇죠.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과거 박근혜 정부 때는 기자들이 앞에 전부 다 꽃병처럼 앉아 있었는데 그거보다 나아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요. 그리고 또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서 뭐든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.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데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. 이게 민주주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뭐 그 말에 100% 동감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박사님 의견 어떠신지 궁금한데요. 예의가 없다 하는 건 저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예. 하나는 이제 처음에 어떤 기자든 간에 질문할 때는 본인이 소속. 뭐라고 밝혀야 되거든요. 예. 그게 이제 기본 예의죠. 제가 누굽니다라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좀 부족했다는 건 생각은 들고 두 번째 그 제일 마지막에 그 질문의 의도는 알겠어요. 저도 알고 아마 대통령께서 아셨을 거예요. 예. 무슨 질문 무슨 뜻인지. 그런데 그 자존감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?라고 하는 게 그게 질문인지 아닌지 솔직히 잘 저런 질문 해도 되는 건가?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물론 이제 약간 그런 면에서는 비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답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게끔 질문하는 게 맞죠.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게 맞습니다. 다만 이제 뭉뚱으로 질문했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는 그 뜻을 몰랐으리라 생각 안 해요. 대통령께서 아셨을 거예요. 저 기자가 이제 무슨 질문한 거다. 그러면은 대통령께서는 성실하게 무슨 뜻인지 알겠다. 아는데 좀 기분은 나쁘네. 그렇게 해서 하지만 그 질문에서 내가 뜻을 알겠으니까 답변을 이렇게 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은 괜히 좋았지 않았을까. 근데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다 다 얘기했다. 예. 그거 부분에서는 또 국민들이 조금 이건 점수를 누굴 줬을까요? 대통령이 좀 점수 깎였을 거야 아마. 대통령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뭐 대통령 답변은 뭐 저는 뭐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조금 뭐 솔직히 대통령께서 인간적인 부분. 인간적인 좀 뭐 부분을 저는 뭐 이야기했다고 생각하고요.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답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솔직히 이 그 기자들과의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30분 동안 이 충분하게 이 자신의 경제 그 정책과 그 이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어떤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약간은 조금 다시 약간은 좀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질문 태도라 그 태도에 조금 그러겠다기보다는 내 해결문을 제대로 좀 읽어봤나? 이런 대한 섭섭함이 좀 묻어 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알겠습니다.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 부분은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그 전에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결국에는 감행을 했습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신분이 그 참고인 신분도 아니고 일단 피의자 신분 아니겠습니까? 이제 뭐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은 헌법에 모든 사람 많이는 다 법 앞에 평등하잖아요. 그럼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싶으면은 대법원 자기가 근무했던 데가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검찰적 포털라인을 쓰든가 아니면 집 앞에서 본인의 소회를 밝히고 출범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. 마치 이제 그 양승태 대법원장께서는 그 법원 내에 내가 여기에 수장이었어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일부러 좀 보여주기라는 그것은 혹시라도 본인의 순수한 원래 가졌던 의도가 잘못하면은 이게 왜곡될 가능성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.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. 예, 저는 뭐 상당히 좀 내용도 형식도 다 부적절한 그런 하나의 처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첫 번째는 여전히 자신은 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뭐 전직 대통령들도 사실은 이렇게 그 검찰 조사에 출두할 경우에 검찰 포토라인에서 기자들 질문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다 대답하고 갔거든요. 그런데 뭐 전직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모르겠습니다. 이 자신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. 그리고 또 대법원 앞에 가서 했다는 것 자체는 결국 이제 앞으로 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후배 법관들의 일종의 위력시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서 그동안 편견과 선입견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자체가 자신의 수사와 조사는 뭔가 잘못되고 있을 것이라는 편견과 선입견을 본인 스스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. 그래서 저는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저는 대법원장이라는 의미 자체를 새롭게 그러니까 정의를 내린 것이 아닐까. 큰 대자 대법원이 아니라 대항할 대자, 법에 대해서 대항하는 대법원장의
의 그 처신을 보여준 측면에서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아쉽지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.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,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